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8월 30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투자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25, 26, 27을 지나서 정말 다음 사이클, 다음 반감기 사이클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에 대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상상해보면 좋은 그런 신규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좀 유명할 수 있을지, 초기 투자가 괜찮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뭐 물론인데 이 마켓캡, 자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4배 차이가 납니다. 곱하기 4를 해야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가지게 되고 볼륨량도 비트코인이 훨씬 높습니다. 거래 자체가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가 뭔가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자, 인터넷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터넷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이 체인 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덱들이 존재합니다. 이 덱이라는 거는 갤럭시 폰이 있으면 갤럭시 폰 안에 여러 가지 앱이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아이폰이 있으면 아이폰 안에 여러 가지 앱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들어가죠. 근데 이 금이기 때문에 뭐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뭐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금과 인터넷이라고 구분을 짓는데요. 자, 이러한 차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한계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습니다. 갈증. 자, 그래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디지털 금을 만들었는데 확장성과 더 광범위한 적용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금 좋다 이거예요, 금. 근데 이 금을 좀 더 뭔가 활용할 수는 없을까? 자, 실제로 우리가 금을 뭐 장신구에 쓰기도 하고 뭐 실제로 뭐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금이라는 게 실제 생활에서도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도 다른데 분명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좋은데 쓸 데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장성, 더 다른 곳에 쓸 수 없을까? 라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무슨 문제냐? 자, 스마트 계약이 없고 트랜잭션 처리량이 뭐 느리고 높은 거래 수수료 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많고 개인정보 보호 뭐 안 되고 뭐 혁신을 해도 뭐 적응이 느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디지털 통화의 기초를 마련했지만 복잡한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로 XV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 레이어 2 솔루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레이어 2 솔루션. 레이어 2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있으면은, 이건 이더리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다가 레이어 2를 한층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피니쉬를 하고, 다시 가지고 이제 오면은, 방금 이제 코인의 한계를 봤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시도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해보고 뭐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뭐 리퀴드 네트워크, 그리고 그 유명한 스택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스택스가 이러한 시도들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공하는 레이어 2 솔루션으로 개발자가 향상된 기능을 갖춘 분산 애플리케이션 덱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시도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거는 사실이다. 자, 그런데 각각 보안, 중앙 집중화, 복잡성, 사용자 채택과 관련된 고유한 문제들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 제로XVM에서는 더 좋은 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로XVM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이 제로XVM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인데 막상 읽어보면은 내용 자체가 너무 좀 개발적인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제로XVM의 주요 구성 요소는 실행 계층과 뭐 일관성 계층, UTXO 기반 VM 작업, 가스 수수료 기반 거래 주문, 보안 및 분산화, 그래서 뭐 향후 개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개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직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읽어도 제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XVM의 핵심 기술 소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튜링, 스마트 계약, 뭐 계정 모델, 뭐 거래 아키텍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백서를 읽는데 말이 되는 것인지 너가 분석을 해달라. 자, 제로XVM이라는 프로젝트인데 비트코인 위에 모듈형 EVM 호환 실행 계층이래. 그런데 이더리움의 EVM을 사용하지 않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도록 EVM을 옮겨왔다고 한다. 그래서 레이어 2가 아니라 실행 계층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비트코인 거래이고 BTC 스캔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진짜 말부터 너무 어렵죠. 나름대로의 이 질문에 해석을 해보자면요. 자, 모듈형이라는 게 뭐 뗐다 붙였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비트코인 체인에다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을 이렇게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EVM이랑 호환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더리움 체인을 쓰고 있는 이 EVM과 호환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인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실행을 할 수 있다. 말이 참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더리움 EVM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EVM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호환만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비트코인에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져왔다. 근데 이 기술을 가져온 것은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아니라 실행 계층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트코인 거래라고 볼 수가 있고 BTC 스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스캔에서 투명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어렵다면 패스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 가능성과 모듈형 구조, 기술적 도전과 실행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종합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론적으로 흥미롭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존재한다. 특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한계와 EVM의 근본적인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그래서 깊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기술적 검토를 추가 설명을 드렸어요. 방금 설명에서 봤던 제로XVM의 주요 혁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혁신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해보니까 자, 결과적으로 역시나 이러한 혁신이 구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당연히 불확실하죠. 자, 특히 기술적 복잡성과 네트워크상의 실질적 성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제로XVM의 개념은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나마 아주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하니까 자,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기능이 확장됩니다. 자, 스마트 계약 및 뎁 지원,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의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자, 보안과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요. 경제적 인센티브와 공정성이 생겨나고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적 영향은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존의 비트코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기능과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제로엑스VM은 블록체인 기술의 진도를 선도하고 비트코인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GPT한테 제가 이 제로엑스VM을 교육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GPT가 진단한 것이고, 팀이 제공한 결과물을 GPT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팀이 제공한 그 결과값이 GPT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타당한지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 팀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기술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과 기술이 잘 됐을 때 결과값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과정과 기술을 설명했는데 이 똑똑한 GPT가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언급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과정과 기술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GPT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팀은 중간에 어떤 과정이나 기술들을 좀 더 고민을 했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논리적인 GPT를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검증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GPT는 제가 팀이 말하는 결과를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얼마나 공감하는지 분석을 해달라고 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감도가 높다. 자,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한다. 두 번째, 강화된 보안 및 분산화. 자, 공감도는 중상. 튜링 완전 스마트 계약. 공감도가 매우 높다. 자, 확장성 메커니즘. 중상. 공감도 중상. 자, 최적화된 인코딩 효율성 및 병렬 VM 기능. 공감도 중상. 역동적인 가스 및 수수료 시장. 공감도 중상. 향후 개선 사항. 공감도 중상. 자, 그래서 종합적인 공감과 분석. 제로엑스VM이 제시하는 비전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실현한다면은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 비트코인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러한 야심찬 목표가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전 과제기는 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시된 목표와 비전은 매우 긍정적이다.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많지만 실제 구현과 성공 학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도전 단계에 있는 거지만, 자, 방향성, 이 비트코인이 나아가는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GPT는 공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BTC랑 이더리움을 제가 초반에 비교를 했는데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곱하기 4를 해야 비트코인과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자, 거래량도 아까 2배 이상은 더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위에 올라와 있는 뎁의 숫자와 이 이더리움 위에 올라와 있는 뎁의 숫자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 뎁이라는 건 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이더리움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가 많이 있나요? 자, 정말 질문의 답은 너무 쉽죠. 이더리움 기반으로 된 뎁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4배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BTC에서 킬러 뎁이 나왔을 경우, 정말 이 위에서 BTC가 잘 활용되는 그런 체인이 나올 경우에는요, 그 가치가 이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레이어 2 솔루션이라던가 뭐 프로젝트들보다 파급력이 10배 이상의 그런 슈퍼 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급력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나오는 혁신적인 앱들보다도 BTC 기반에서 BTC 위에서 돌아가는 킬러 뎁이 훨씬 더 많은 트랜잭션과 훨씬 더 많은 돈을 PVL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웃풋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사이드가 다른 여타 프로젝트들보다도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검증 노드,
자, 검증 노드가 이 프로젝트가 판매를 하는데 그게 정말로 필요하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증 노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GPT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검증 노드의 판매 전략, 검증 노드의 필요성, 검증 노드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 이렇게 했을 때 검증 노드는 제로엑스 VM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증 노드는 네트워크의 보안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고, 충분한 검증 노드가 확보되지 않으면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정성 크랙이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는, 자, 이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거 잘 알겠고 방향성이 맞다는 것도 알겠는데, 노드를 파는 게 맞느냐, 노드를 파는 게 진짜 필요한 작업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인데, GPT의 분석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프로젝트 나쁘지 않다, 괜찮다. 만약에 노드가 필요도 없는데 만들었다 하면은 그게 스캠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더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방향성, 취지, 그런 아이디어 다 좋아도 이거를 만들어가는 팀의 역량이나 상황이 나쁘다고 하면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팀 특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이 팀 같은 경우엔 투자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점프 트레이딩, 레이저, UOB, 젠트리, 후오비 등이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투자사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점프 트레이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점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하였고, 특히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가 거래소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MMA 역할을 하기도 하는 유명 VC거든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후오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큰 거래소이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여기 UOB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으로서 혁신적인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레이저라는 투자사는 게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로엑스 VM이 비트코인 확장을 통해서 결국에 해내고 싶은 것은 게이밍 프로젝트들을 비트코인 위에 올리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 아까 덱을 올려서 확장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비트코인 위에 게임들을 올리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런 레이저 같은 게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그런 관련 회사가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만큼 중요한 게 어떤 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가인데요. 이 두 분이 이 프로젝트의 리더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 분은 VC 파트너 출신이고, 그리고 CTO 개발 책임자, 엔지니어링 리더이고, 한 분은 펀드레이징, M&A, 비트코인 마이닝, 크립토 마켓 메이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써왔다, 커리어적으로. 자, 크립토 마켓 메이킹이 아까 말했던 이제 MM, 거래소에 이제 유동성을 제공해서 매수와 매도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하락이라던가 갑작스러운 상승이라던가 이런 이상 거래들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요즘 중요한 사항이 PDV, 토큰이 전부 다 풀렸을 때의 시가총액이 나오면서 리스팅, 상장 시점에서는 6천만 불 정도가 될 것이고, 6천만 불이 상장 시점에 된다라고 한 거는 전체 토큰 곱하기 가격, 프라이스는 PDV인데, 이걸 역산하면은 이제 프라이스가 나오겠죠. 3개월이면은 멘징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자, 700불의 노드를 샀을 때는 만약에 5,000개만 이제 노드가 팔린다면은 3개월 만에 멘징이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예상하고 있는 표입니다. 상장날. 자, 그리고 피크 FDV. 자, 만약에 4배가 올랐어, 가격이. 4배가 가격이 올라서 그때는 노드가 10,000개가 팔렸다라는 가정하에 이 피크 시점에서는 한 달이면은
투자한 금액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2만 대가 팔린 시점에서 너가 1,700불에 이걸 샀다고 하면은 5개월이 걸릴 수 있어. 이런 예상치고요. 자, 여기서 스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블. 스테이블하게 시간이 흘러서 자, 노드는 10,000개가 팔렸고 너가 이제 10,000개 시점에서 701불에 한 개를 사서 가격이 죄송합니다. 여기 4배가 아니라 거의 한 7배네요. 제가 이거 잘못 봤습니다. 잘못 계산했어요. 자, 여기서 스테이블하게 시간이 흘러서 상장 가격보다 4배가 올라가게 되면은 2달. 2달이면 충분히 맨증할 수 있어. 그리고 4달이면은 15,000개 팔렸을 때 사더라도 맨증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상치니까 참고만 하시고, 현재 이 팀은 50명 내외로 이루어져 있고 사내 팀원 24명, 21명은 외주, 15명이 마케팅이고 11명은 개발 전담 풀스택 엔지니어이다. 그리고 제로엑스VM은 최고학술기관의 박사 4명으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팀은 비트코인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고 제로엑스VM의 기술 뒷받침하는 연구를 제공한다. 상장 예상 시점은 10월이다. 자, TG 토큰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고 지금 사자마자 채굴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거는 실제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건 9월 말에서 10월 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700불에 살 경우에는 2에서 4개월 맨징 목표, 1200달러에 구매하면 뭐 4에서 8개월 맨징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월 30일 내일 13시 이후에 사더라도 하루 내에 구매 후에 3시간만 운영을 하면은 첫날 채굴량은 비슷하다. 8월 30일 13시부터 구매가 가능한데 이게 실제 노드다 보니까 이 업체가 돌릴 수 있도록 위임을 눌러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위임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그 다음부턴 3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채굴이 됩니다. 이거 꼭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위임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노드 구매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판매 사이트는 댓글로 남겨놓을 거예요. 잘 공부해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갑을 연결하고 이더리움 체인이나 BNB 체인이나 아비트럼 체인에서 살 수가 있고요. 사면서 추천 코드를 꼭 넣어야 돼요. 꼭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추천 코드를 제 걸로 넣어주시면은 방송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위임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 버튼을 눌러주셔야 알아서 채굴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제가 노드 프로젝트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투자를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델리시움, 뭐 소노로스, 뭐 갤럭시스, 뭐 제가 투자한 거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뭐 투자를 했는데요. 그것들의 미래가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칠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갈라 코인인데요. 갈라 코인의 현재 가격은 26원이고 차트로 봤을 때는 고점 시점에서 쭉 내려와서 현재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점에서는 대략 한 800원 정도였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26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은 누군간 이럴 겁니다. 이렇게 뭐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노드를 사는 게 정말 몇 년 후에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제 맨징 후에 연금 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많이들 하는데 그게 너무 일반적이고 뭐 사실상 이제 맨징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돈은 다 공짜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게 맨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드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 이 갈라가 나왔을 때 토큰 가격이 1.68이었어요. 1.68. 자, 1.68인 상태에서 20년도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 가격. 가격이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는 이런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21년도 1월 쭉 올라가는데 21년도 1월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자, 불장이었습니다. 불장. 자, 불장이었으니까 바닥에서부터 0.3에서부터 쭉 올라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10배가 넘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불장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격이 내려가고 쭉 내려가고 뭐 이때쯤에 바이낸스 상장이었나요? 예, 바이낸스 상장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가고 말까지 계속 올라가서
23년 최고의 코인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채굴을 이때 당시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채굴을 하는 게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채굴을 해도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뭐 1원 미만이니까 팔아도 간이 기별도 안 갔던 거죠. 그러면 노더들은 대부분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이 노더들이 물량을 잘 모았다가 고점에서 팔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이익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가격이 많이 내려서 이때 팔면 어땠을까요? 이때 팔면요? 이때 팔면, 이때 팔면, 이때 팔면요? 지금 팔면요? 예, 근데 놀랍게도 저는 지금 갈라노드에서 나오는 코인을 팔아도 몇백만 원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랍도록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는 노드 프로젝트들이 불장을 만났을 때 결국에는 갈라 코인처럼 몇 년 후에도 큰 이익을 월마다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델리시움 같은 경우에도 초기 투자를 했을 때 말이죠. 딱 초기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샀다 치고 요 기간 동안 우리가 채굴을 하고 상장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은요, 한 번의 맨증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안 팔고 이때 팔았으면은요, 아니면 이때 팔았으면, 이때 팔았으면, 이때 팔았으면, 자, 초반에 이런 구간에 팔았으면은 사실 바로 맨증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또 왔어요. 이렇게만 팔았어도 맨증이었는데, 자, 맨증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동안 계속 내려가죠.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의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노드 프로젝트만 그런가요? 이게 노드 프로젝트만 이러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락할 때 코인을 팔기 때문에 잃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린 보고 있지만 이 델리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부근에 선을 그었을 때 요 위에서 팔았을 때 노드에서 채굴된 모든 코인들이 다 익절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다 익절 구간. 맞죠? 그럼 거대한 수익을 이미 지금 시점에서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는 뭐 얼마나 빠질진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다가 불장을 만나서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전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또 이제 우리는 크립토 윈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크립토 윈터를 만나서 또 이제 뭐 잘 가다가도 뭐 비실거리겠죠. 뭐 이렇게 항상 우리 겪어왔으니까. 근데 그 비실거리는 그 시점에서도 매일 채굴되는 그 코인의 양이나 그 가치가 점을 오르면서 상승하는 그런 자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한 그런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을 보기보다도 윈터가 왔을 때 혹은 다음 사이클이 바뀌었을 때까지 생각을 하면서 캐시카우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뭐, 저처럼 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의아할 수 있거든요. 제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 프로젝트 이렇게 뭐 좋은가? 이거 그렇게 막 바로바로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익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노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관련 링크, 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드 투자 방 링크는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모두 신중하게 해보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